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 출마자들은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가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나 접촉자들은 이번 주에 거소 투표를 신청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 소식 이계상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황이지만 4.15 총선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총선 일정에 따라 몸이 불편해 선거 당일 투표소를 방문할 수 없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번 주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 투표 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 격리된 유권자들은 거소 투표를 신고한 뒤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간편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와 회성용 봉투를 발송을 해드리고요. 자택에서 투표를 하고 그대로 회성용 봉투에 담아서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소 투표 신고 기간 이후에 코로나19 판정을 받거나 자가 격리됐을 경우엔 비슷한 방식의 대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 공천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에 후보를 확정지었고 민생당과 정의당, 민중당 등도 각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를 대부분 결정해서 본선 경쟁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돼 각 정당들이 의석수 확보를 위해서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치개혁연대가 동력을 잃어버려서 쉽지는 않겠지만 마지막까지 민생당을 중심으로 제3지대를 크게 열어갈 기회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차분한 선거운동이 진행되지만 각 정당과 후보들의 경쟁은 한치의 양보 없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의 시민단체가 경선 파행을 빚은 더불어민주당에 사과와 개혁의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시스템 공천을 표방한 민주당이 이번 경선에서 온갖 추태와 진흙탕 싸움을 보여줬다며 광주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촛불 항쟁을 완수할 수 있는 개혁 로드맵을 제시해 광주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쳐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와 그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의 19번째 확진자가 인천공항에서 광주까지 타고 온 버스에 승객 10명이 함께 탔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번과 15번 좌석 승객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도 도내 6번째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생활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동선 파악을 계속하고 확진자가 탔던 리무진 버스의 기사와 동승자 등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면서 건조한 날씨에 바람도 잦아져 곳곳에서 산불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의 논-밭두렁 태우기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부터는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소방차가 출동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한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논두렁을 태우던 불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도로까지 번졌습니다.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불씨도 마른 풀과 바람을 타고 산불로 번졌습니다. 봄 농사철이 다가오면서 해충을 방제하고 농산물 쓰레기를 태우는 농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도 2호선 도로를 따라 취재를 시작한 지 1시간여 동안 곳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는 연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농촌마을 인근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농사철을 앞두고 일부 농민들이 습관적으로 불을 지핍니다. 잡초를 작년에 함부로 안 배웠더니 겁나 풀이 많아서 그냥 그래서 이제 노래 꽃이라도 태우려고.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시군에 신고하면 과태료 처벌이 내려지지만 지금껏 단속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신고 없이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다 화재로 5인 신고돼 소방차가 출동하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5월부터는 논밭 주변 지역 불피움으로 소방 차량 5인 출동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차 출동 비용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를 모르는 농민들이 더 많습니다. 신고하고 소방차가 오면 일일이 소방서에다가 연락할 수도 없이 그냥 태워볼 수도 있지, 시골 사람들은. 논밭 두렁을 태울 때 나는 연기로 소방차가 출동하지 않으려면 시군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강화된 처벌 기준이 농촌에서 이뤄지는 무단 소각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구례군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이 긴급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구례군은 지난 18일 경주에서 온 확진자 일행 5명이 구례 산수유마을 일대와 식당, 사성함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방문 지역을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사성함 관계자 14명과 식당 관계자 2명을 격리 조치하고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광주시가 내일 코로나19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대책을 발표합니다. 광주시는 내일 추경 예산과 재난관리기금 등을 이용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취약계층과 문화예술인 등을 지원하는 광주형 긴급 재난소득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이에 앞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공공요금 동결 등의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집합 예배를 자제해달라는 정부와 지자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광주 개신교회 250여 곳이 주일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를 통해 파악한 결과 광주 1,450여 곳의 교회 가운데 18%인 255곳이 주일 예배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배를 진행한 교회 가운데 90곳은 출입자 명단을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교회들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9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월국동의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목격한 외국인 남성이 갓길에 승용차를 세운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인 러시아인을 추적하는 한편 다른 사람이 차를 몰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쫓고 있습니다.